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사회에 오늘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에서 특히 일상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실 내용은 역시 지난번처럼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최근에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기에 여기에서 함께 활용함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지, 또한 북한 주민들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북한의 사회 체제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북한의 사회 운영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북한 사회는 우리가 앞서도 한번 살펴봤었던 것처럼 굉장히 이 사회 통제와 그리고 이 사회 구조를 계층화시켜서 사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회 정책의 기본에 있어서 일단 집단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이 사회주의 헌법에서는요, 북한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아예 북한 헌법에 직접 이 집단주의에 관한 조문을 규정을 해 놓고 있을 정도로 하나의 집단 체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비교해 봤었을 때는 어떤 집단주의로서 서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반된 사회 운영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에서는 이 집단주의에 기초를 해서 각종 정치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아주 획일화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이 노동당과 조선노동당과 권력기관을 거쳐서 주민사회에 이르기까지 획일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 시스템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었던 각종 이 주민 자치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이러한 집단주의 활동이 사회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북한을 계획경제, 즉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계획경제가 실제로는 계획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또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시장경제를 허용을 해주고 있기, 장마당을 포함한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이 허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작동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이중 경제 시스템인 것을 우리가 밖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일반 주민들의 일상생활 내에서의 가정활동 역시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이 원칙론에 입각해서 결국은 이 가정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가정이 하나의 북한 사회를 이루는, 북한의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라는 점에서 가정이 존재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어떤 이 개인의 안전과 행복과 그리고 이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집단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이 작은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어떠한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제한 내지는 무시가 되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집단주의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입각을 해서 결국은 이
김일성 3대 김정은 3대 세습이 아버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당이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가 하나의 대중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이 각종 지도와 그리고 이 당의 어떠한 이 추진 정책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자녀들이 함께 따라간다라는, 일반 대중들이 함께 따라간다라는 이러한 대가족론에 입각을 해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주의 대가족론에 입각해서 사회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도자와 당이 이끄는 대로 이 개인은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야지 되는 이러한 희생적인 존재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태도나 관점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90년대 중반 경제란 이후에 북한 주민의 삶이 아무래도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획 경제와 어떠한 이 분배를 통해서, 즉 일종의 배급을 통해 가지고 일상 경제, 사회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핵개발을 포함한 이 각종 이 자연재해가 연이어서 일어난 이후에 이 경제란이 겹쳐지게 되고, 이 경제란으로 인해서 사실상 배급 경제, 즉 중앙에서 계획한 계획 경제에 입각한 평등 분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이러한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게 되면서, 결국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앞서 얘기했었던 최고 지도자나 아니면은 당 어머니로서의 이 당의 역할, 이 북한 정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하락이 되게 됐습니다. 결국 일반 대중, 일반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립적인 생존 욕구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스스로의 의식주를 책임져야지만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이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북한 주민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즉 경제난 이후로 집단주의 체제가 점점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이 획일화된, 또한 이 계획경제에 입각한 집단주의가 점점 약화가 되는 과정은, 실제 계획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2003년 시장 운영을 공식화하면서, 소위 말하는 장마당 시장을 포함한 일종의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이 변화는 더욱더 촉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생존 장터로 자리매김한 장마당은, 경제난 이전에는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의 지시,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지도에 의해서 분배된 일종의 이 배급 경제를 통해서만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장마당이 우선하지 않으면, 즉 장마당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기존의 정부와 그리고 최고 지도자와 당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경제나 이 배급에 의한 경제는 이제 그 효용성을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이러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수입품을 전국으로 유통하는 통로인 채화 같은 도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상인들에게 매대를 만드는 것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회령과 같은 국제시장,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최대 도매 시장인 수남, 한북의 수남 같은 이러한 이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도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장마당이 쓰고 있고요. 한편 이 평양을 포함한 이러한 많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는 평양 인근 지역에서도 평성처럼 북한 최대의 도소매 상품 유통 중심지라든가 평양 제2종합시장인 중앙시장과 같은 하나의 평양 내에서도 별도의 장마당 시장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표적인 종합시장이라는 통일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쇼핑몰처럼 2003년 이후에 개장한 판매 건물동호회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는 이런 하나의 쇼핑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도 곡물이나 식료품, 의류 등이 이 황해북도 이 사리원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장마당이 각 지역의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전체의 경제에 있어서 이 도소매와 그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 새로운 시장 경제의 메카로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경제적인 그리고 일상생활로서의 이 변화가 점점 주민들한테 많은 삶의 방식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이제는 뭐 획일화된,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학생의 교복 또는 소년단복, 그리고 직장인이라 그러면은 농민으로서의 복장, 노동자로서의 복장,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도시민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각 지역에서 빈부의 격차가 조금씩 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 외부 문물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유행이 유입되고 공존하면서 과거에 배급제가 거의 붕괴가 되고, 시민들은 장마당에서 사고 파는 아주 새로운 물건들에 굉장히 많은 호기심과, 또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 각종 본인들의 재화를 투자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각각의 개성이 존중화되고 삶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게 되는 북한 사회에, 북한 이 각 세대의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북한 내에서 이 돈주, 즉 1% 신흥 부자인 무역 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새로운 신흥 자본가가 등장을 하게 됐고, 제조업이라든가 부동산, 고용시장 등 사회 대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신흥 부자들, 이 자본가들이 돈주로서의 새로운 북한의 실질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1% 신흥 부자들의 새로운 이 계층이 형성이 되고, 이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즉 북한 사회가 정치적인 어떠한 계층제로 구분되어 있었던 이런 사회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이 경제력으로 급격하게 새롭게 체제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북한 내에서 시장 경제, 그리고 북한 내에서 각종 무역을 통해서 이 자본을 축적한 이러한 이 자본 계급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무시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북한 사회 내의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들, 이 1%의 신흥 부자들, 이 돈주들은 금융자산에 있어서 5만 불에서 약 10만 불 정도의 이 금융자산을 운영할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100만 달러 이상의 신흥 부자들이 등장을 하는 등,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점점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고, 그리고 각 지역 내에서도 새로운 돈주, 새로운 신흥 자본가들이 성장을 하면서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힘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즉 돈주, 즉 이 신흥 부자들이 권력층 간의 유착 관계를 통해서 특정 개인에게 부가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가 세습이 되는 단계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의 중요한 이
이 금융자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식료품이라든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재화들이 사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의 경제력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가 축적된 게 빈부격차의 증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휴대폰, 스마트폰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부의 축적 또한 빠른 정보와, 그리고 누가 더 이 외부 세계, 즉 중국이나 러시아와 서로 교류를 하면서 많은 물자들이 이동이 되고, 그 와중에 거기에서 이 발생하게 되는 이 파생 이익을 자기 또는 자기 측근의 이러한 권력층과 어떻게 배분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지가 실제로 북한 사회 내에서의 성공의 지름길이 되면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 휴대폰은 650만 대가 넘을 정도로 이제는 점점 자본주의화, 시장경제화 되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북한 내에서의 휴대폰이 증가하게 되면, 핸드폰이 증가하게 되면은 북한 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바로 북한 내에서 이러한 각종 상업 활동, 상행위 자체가 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이게 다시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현상으로, 이제는 북한 내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떠한 빠른 정보와 서로의 이 가격의 흥정이나 아니면은 빠른 이 정보의 유통을 통해서 이 상업행위, 그리고 이 시장 경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력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통한 부의 창출, 그리고 이 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사회 내에 빠르게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 내에서 핸드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는 핸드폰 자체가 어떠한 빠르한 상업행위, 상행위에만 국한되지를 않고, 인터넷은 비록 이러한 이 자유경제 체제에 비해서 원활하지 않습니다만, 외부로부터 불법적으로 들어온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음악과 같은 문화 콘텐츠가 이러한 휴대폰과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북한 사회 내에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핸드폰의 역할은 북한 사회 자체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자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외부 드라마나 영화, 음악 감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영화, 한국의 음악들, K 콘텐츠, K 문화가 당연히 예, 상당수 내지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K 콘텐츠들이 북한 사회 내에서 남북한에 이제는 30배, 50배 이상 벌어진 강력한 국력의 차이, 그리고 이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누구나 사회 내에서 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고, 다양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북한 내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활동 내지는 경제활동에 좀 눈을 뜬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인터넷은 없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 한국의 음악으로 북한 사회의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북한의 각종 사회적 문제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었던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순적인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현재 북한 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 북한은 이 경제적 변화를 통해서 사회적 변화, 문화적 변화를 직접 맞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기존의 어떠한 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적 사상이나 아니면 이념,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계획 경제가 아닌 이제는 시장 경제 중심의, 그래서 체제 의존도보다는 개인이나 가족, 돈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는 결국은 문화적인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서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일부 휴대폰이 없는 아주 이 도서벽지에 있는, 그래서 내륙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좀 더 외부 문화를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남북 교류를 통해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국력이 이제는 더 이상 체제 경쟁을 통해서 이념 경쟁을 통해서 사회주의와 이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민족이 동반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 사회도 근본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부터 시작한 문화적인 가치관의 변화까지 함께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사실이 북한 주민 최일선에 있는 주민들까지,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지만 북한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장 경제 제도가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요. 결국 이러한 시장 경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지금 부분적으로만 또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 경제 운영, 장마당의 운영이 북한 당국의 체제 전환의 의미로서의 결단이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북한 사회도 점진적으로 그동안 변화하고 있었던 변화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사회 변화, 국제 변화에 맞춰서 발맞춰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북한 사회를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변화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북한 당국의 결단을 통해서 시장 경제 제도,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이 국가 경쟁력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북한의 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가치관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가져야 될 변화는 어떠한 변화일까요? 네, 우선 우리는 그동안 북한을 과거에 어떠한 이 남북한의 전쟁 체제 내지는 그동안 남북한의 군사적인 대립 체제로만 바라봤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보고 싶은 북한만을 보지를 말고 현재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니면 어떤 강제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또한 이 오히려 그러한 노력 자체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자존심이나 아니면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북한을 현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 우월한 이 문화적인 경쟁력, 그리고 이 세계 경제 내에서도 아주 우월한 선진 기술력을 그대로 북한한테 노출을 하고 북한에서도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 바라봐야 될 북한의 모습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북한 그대로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북한의 사회적인 강력한 사회 통제 시스템은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 점점 붕괴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남북한이 공동 협력을 통해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동반적으로 아니 함께 투자하고 함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 동반성 장의 주도권 자체를 남한과 북한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각각의 관심 요소를 서로 인정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면 충분히 남북한이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의사소통할 수 있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정치사상적인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현재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더욱더 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변화 그리고 주민들의 가치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북한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북한의 일상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집단주의부터 시작했었던 북한 일상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시장 경제를 통한 이러한 장마당의 변화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 각종 경제나 아니면은 이 문화적인 의식 개혁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남북한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북한 모습을 밖에서 열심히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믿어주게 된다면 남북한이 함께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북한 사회,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모습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